요즘에 핫한 이슈가 고교 학점제라는 건데, 이게 지금 해당하는 애가 2023년 기준으로 현재 중2, 여기서도 재밌는 게 뭐냐면 중3하고 중2하고 입시 제도가 달라요. 그래서 중3은 현행 지금 2023년도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의 입시 제도를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중2 애들은 고교 학점제로 바뀌고, 어머니들 근데 한 가지 속으면 안 되는 게, 대입이 어떻게 될지 결정나는 건 2024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2월에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막 찾아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중학교 2학년 지금 어머니들 불안하니까 입학 설명회 막 이런 거 막 찾아다니면서 거기서 불안감만 키워갖고 오시거든요. 너무 느긋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게, 원래 제가 이제 정치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지만, 역대 정부마다 교육 정책이 나와요. 뭐 노무현 정부 때는 이제 로스쿨 그걸 만들고, 그 다음에 수능 등급제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사고하고 마이스터고 이런 거 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지금 이제 자유 학기제로 바뀌었어요. 근데 자유 학년제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국정교과서 같은 게 나오는 거였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교육 정책이 고교 학점제예요. 근데 이거를 바로바로 못 바꾸니까 보통 3에서 5년 정도의 텀이 생겨요. 근데 고교 학점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게, 학교 측에서 이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은 게, 학교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의 예산은 초과하는 구조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난해한 구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이제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그걸로 입시제도에 맞춰서 뭐 대학을 간다 그러는데, 그거는 고등학교까지의 얘기고, 대학교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시를 본인들이 직접 정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를 도입을 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들이 어떤 걸 선택할 거냐면, 난이도가 낮고 또 입시 제도의 허점에서 유리해 보이는 걸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학교에서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아이가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그 학교에 없어. 그럼 걔가 중간에 다른 학교로 가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이들 가르친 지 지금 한 19년 차 들어서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코로나 시기 때 많이 느꼈을 거예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는다는 건 진짜 아이가 굉장한 열의가 있지 않은 이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중학교 애들 하면서 뭐 온라인으로 하니까 되던데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중학교 시험은요 패턴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출 몇 번 풀어보고 암기 대충 안 하고 그냥 기출 계속 풀어보다가 그 패턴화만 익히면 중학교 시험이 잘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는 애들한테는 좀 유리한 게 중학교인데, 고등학교는 그게 안 돼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딥하게 공부한 애들만 등급이 나오니까, 중학교 공부 방식을 해가지고 매번 문제만 풀던 애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내신에서 박살이 나는 거죠. 고등학교에서 내용들 보면 다 깊고 자세하고 암기를 기반으로 해서 빠른 지식을 끄집어내는 속도도 필요한데, 그걸 안 하니까 이제 불리하니까 결국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고3 애들 보니까 막 정시한다는, 수능 본다는 애들 보면은 이게 계속 문제만 풀고 있거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난 정시 파이터로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교학점제가 학교 또는 어떤 특정 지역, 그러니까 학교가 밀집되고 애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뭐 프로그램 다양하게 깔고 애들이 막 이동해 가면서 듣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듣고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고, 그리고 그 각각 과목들이 그렇게 세분화되고 쪼개지면요, 어머니들 그거 다 공교육에서 커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면 결국에는 학원을 보낼 수밖에 없고, 애가 갈피를 못 잡고 있으면 이제 그걸 학원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소수가 듣는 과목, 그러니까 공통화돼 있지 않은 과목들의 학원비가 과연 쌀까요? 그렇게 메이저하지 않은 과목들은 굉장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공교육, 사교육 나쁘다 좋다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시장 경제 원리예요. 원리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희한한 거 선택하고 오는 애들 있을 거예요. 자기는 컴공과 가야 되니까 뭐 컴퓨터와 뭐 생활 뭐 이런 이상한 과목들을 선택해갖고 오는데, 결과적으로 공학 계열에 가야 되는 애들은 뭐 물리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학적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어도 좀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희한찬란하게 그 이름이 엮여져 있는 것만 선택해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거다, 좋은 쪽으로 할 거다. 그런데 현장에서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이과 통합대랑 비슷하게 갈 것 같아요. 문이과 통합도 말만 통합이라고 했지 문과 이과가 지금도 나눠져 있고 오히려 문이과의 경계선으로 돼 있던 벽을 다 해체를 해버리니까 문과하고 이과의 격차가 확실하게 보이고 지금 문이과가 난이도에 따라서 갈라져 버려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교 학점제로 가도 실제로 대학에서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공학 계열에서 요구하는 건 지금하고 큰 차이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의 입시 방식 안에서 공부를 시켜놓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고교학점제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중학교 2학년 어머니들이니까 중학교 과학하고 고등학교 과학하고는 레벨 자체가 다르고 패턴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문과, 이과를 나누는 건 국어, 영어, 수학보다는 결국엔 과학의 준비가 됐느냐 안 됐느냐예요. 중학교 때 과학 잘했던 거 믿고 있지 마시고 사전에 땡겨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그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큰 틀에서 안 바뀔 거예요. 나중에 얘가 선택 과목을 해놓고 다른 학교로 건너가서 수업을 들어야 되거나 아니면 그 시간에 어떤 교실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보고 앉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애들 우리 그 코로나 때 줌 수업 때 봤잖아요. 그런 거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교 학점제로 가도 지금 현재 문과, 이과들은 크게 훼손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도 준비하고 국어도 준비하고 다 하는데 이과로 보낼 생각이 있거나 공학 계열로 보낼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과탐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이것 때문에 갈라진다. 그리고 중학교 때 과학 잘했다는 건 과학을 잘하는 지표가 아니다. 중학교 과학은 패턴화가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문제도 쉽게 내요. 그래서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이상한 거 막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상은 현실적으로 고교학점제 수업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어머니들 생각하는 또는 그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올라가진 않을 거고 선택은 한다고 하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세트 메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문이과 통합 수능 정책 그리고 교육 정책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